돈이 돈을 버는데 뭘 돈이 돈을 벌어요? 자주 나오는 그만한 돈을 투자하는 결정을 하는 거 아무나 못합니다. 강남빌딩 황 소장. 네, 반갑습니다. 강남빌딩 황 소장입니다. 오늘은 300억 자산가가 1000억 자산가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0억이 목표이신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300억을 이루신 자산가들이 1000억까지 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까요? 그거는 이제 제가 지금까지 만난 분들은 1000억을 가려고 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300억에서 1000억 목표로 잡는 경우는 드물고 이제 300억에서는 500억이나 700억 이 정도를 목표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1000억이 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300억에서 1000억을 가냐 안 가냐 이거는 뭔가 발전적인 거를 계속 추구하고자 하는 성향이 있는 사람이든지 안 하려고 하는 분들은 적정선에서 만족하고 내가 이 정도면은 먹고 사는데 문제 없다 하는 분 이 둘로 나뉘어요. 성향으로 나뉩니다. 두 번째 나이에서 나뉩니다. 30대, 40대, 50대 됐다거나 아니면 뭐 70대, 60대거나 이거에 따라서 이쪽은 이제 이 정도면 됐겠다. 이 정도면 이제 애들 증여나 상속이나 애들 도와주는 거에 신경 써야겠다 하는 분들도 있고 여기는 좀 더 성장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죠. 근데 이것도 있으시다고 해서 멈추려고 하고 적다고 해서 가려고 하고 그건 아니에요.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좀 그렇고 여기서 이런 성향, 그러니까 발전하려는 성향이 아주 강력하게 있는 분들, 대기업 회장님들 이런 분들은 죽을 때까지도 그런 성향을 계속 갖고 있잖아요. 막 계속 더 추구하는. 근데 그게 쭉 가는 분도 있고 나이가 적어도 이 정도면 됐어 지치는 분도 있고 이게 또 세 번째로 치면은 체력도 차이가 있어요. 건강이 안 좋아지는 거, 아픈 곳이 생기는 것. 예를 들어서 뭐 할머니, 할아버지 일어나면서 허리 아파 뭐 이런 걸 하잖아요. 애들은 이해를 못 한단 말이에요. 허리가 아픈 느낌이 뭔지 몰라 애들은. 그쵸? 알잖아 이제 조금은요. 뭐 전날 뭐 무리하고 뭐 이러면 근데 이게 체력 차이도 나고 성향 차이도 나고 나이에 따라서도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근데 좀 다른 얘기긴 하지만 운동을 꾸준히 하면 이런 성향이나 그런 뭐 의지나 이런 것들도 꾸준히 올라간다고 저는 생각해요. 꾸준히 해보면 체력이 일단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유지 내지는 상승이 되고 힘도 세지고 얼마 전에 수영장 가서 수영을 했는데 깜짝 놀랐어. 왜요? 왜냐면 난 운동을 지금 꾸준히 한 지가 오래됐는데 최근에 힘이 막 세졌단 말이야. 수영을 하는데 안 힘들어. 평소에 두세 배를 했는데 전혀 안 힘들어. 깜짝 놀랐어. 기초 체력이 엄청 좋아졌다는 아무리 의지가 강한 사람도 감기 몸살 심하면 누워있거든요. 물론 더 그 의지가 강한 사람은 그래 감기 며칠이면 나을 거니까 일단 나가서 할 일부터 해 이럴 수 있지만 아주 심하면 누워있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체력이 좋아야 이런 뭔가 노력하고자 하는 성향 이런 것도 더 발현되기 쉽고 그건 나이를 극복할 수 있거든요. 근데 나이 들면 또 몰라 나이가 훨씬 더 들어봐야 알아. 근데 그러더라도 그 동 나이대에서도 운동을 하냐 안 하냐 차이가 많단 말이에요. 제가 이전에 택시 탔을 때 택시 기사분과 나눴던 얘기에서 그분 딱 택시를 탔는데 어서 오세요 하는데 목소리에 힘이 빡 있어서 머리를 봤는데 머리가 백발인데 힘이 있어. 이게 뭐지? 이해가 안 돼가지고 그분이랑 얘기했더니 그분은 운동을 꾸준히 하고 있었고 본인 친구들은 제대로 못 걷는 친구들도 많다고 했어요. 걷는 게 힘든. 자기는 지금도 축구를 한다고. 그런 것들을 기초적으로 받쳐주는 역할을 하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의해서 누군가는 더 추구하려고 하고 누군가는 이 정도면 됐어. 방어하려고 하고 공격하려고 하고 300억이 있다고 해서 누군가는 충분하다 생각할 수 있지만 누군가는 그래 내가 사는 거에 문제는 없지만 난 더 올라가 볼 거야 라는 게 있는 거죠. 300억이 있어도 올라가려는 사람이 있어요? 반드시 있죠. 사람이 욕심이 많은 거지 너무 과한 욕심은 안 좋아. 멈춰 있는 게 더 안 좋습니다. 내가 이걸 지키고자 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과 내가 이걸 발전시키려고 해서 더 많이 만드는 것과는 후자가 훨씬 더 이 사람에게 인생에도 의미가 있고 활기도 차고 그리고 재미도 있죠. 그럴 사람들이 있어요? 많아. 아닌 사람도 많아. 네, 그런 아까 그 세 가지 요소들로 인해서 300억 자산가랑 1000억 자산가랑 생활의 차이도 있나요? 이것도 나이에 따라서 또 하나는 소득에 따라서 300억이 있는데 어느 정도 소득이 있는지 300억으로 인한 소득만 있는지 아니면 본인이 일로 해서 들어온 소득이 또 있는지 이게 아주 중요한데 뭐냐면요 소득이라는 게 많은 소득이라도 정해진 소득이 쭉 그대로 들어오면요 사람이 희마리가 빠집니다. 익숙해져서
예를 들어서 한 달에 한 5천 많을 것 같지만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도 뭐 월세든 아니면 고정소득으로 5천 들어오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아니면 뭐 1억도 있을 거고 그 이상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한 5천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많죠. 5천씩 들어오는 게 꾸준히 그냥 이어지면은 이게 많다고 절대 생각 안 해. 여기저기 들어가서 쓰일 대로 쓰이잖아? 그럼 남는 게 별로 없어. 5천에서 1,000만 원도 안 남는 경우가 허다해. 허다해. 왜냐면은 그 소득에 지출이 맞춰지거든. 그렇기 때문에 고정소득으로 그냥 쭉 가면 사람이 희마리가 빠져. 그분들한테 물어보면 난 하는 것도 없는데 라는 말을 누구나 해. 나 위해서 쓰는 것도 없는데 내가 쇼핑을 그렇게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공감돼요. 맞아. 근데 이게 그 위로 올라가도 그래. 뭐 월 지출을 뭐 7천에서 1억 정도 한다면은 그래도 쓰는 게 있다는 거 본인이 느끼는데 사람이 이제 지출에도 익숙해져서 5천 정도면은 한 1,500, 2천 모으면서도 뭐 1,500 내외 이 정도 모으면서 나머지 생활해도 크게 내가 쓰는 거 없는데 이 생각을 하게 돼. 300억에서 내가 한 달에 한 1억씩 들어와. 예를 들면 월세로 뭐 1억씩 들어와. 세금 내고 하면 뭐 남는 거 없어 이렇게 얘기하게 되죠. 이거는 공감 안 된다. 이거는 이제 3자가 봤을 땐 이해할 수 없지만 당사자는 이거 100% 느낍니다. 당사자는 뭐 쓸 거 없지 뭐 써보고 그리고 한 달에 뭐 3천씩 뭐 5천씩 모으는데 그거 갖고 뭐야 1년에 이거 그분들 생각을 얘기해 드리는 거니까요. 네. 그거 갖고 뭐 건물 사는 것도 아니고 1년 지나봐야 네. 예를 들어 1,000억이 됐다. 나 한 달에 한 3억 들어온다. 그럼 이거는 웬만큼 써도 크게 이게 모이는 게 더 많은 경우가 많지. 웬만큼 써도 내지는 반반은 되거나 물론 여기서도 생활을 알뜰하게 아껴서 쓰면 모으는 게 훨씬 더 많을 수 있는데 꾸준하게 그냥 들어오는 거 본인이 버는 거 별 없이 근데 여기서도 예를 들어서 한 달에 5천씩 뭐가 들어오고 예를 들어 본인이 버는 게 몇 천이 된다 그럼 또 얘기는 달라 자산에서 들어오는 소득으로만 뭐가 되려면 이 정도 되면 웬만한 거는 다 하고 웬만한 거에서 여기서도 다 하지만 여기서는 그래도 저런 거 좀 이런 생각이 있거든. 근데 이 정도가 되면은 그래도 저런 거는 크게 없지. 지출에 있어서. 300억인 분도 본인의 지금 현재 만족이 안 되기 때문에 1,000억을 추구하시는 당연하지. 그냥 있는 대로 얘기해 볼게요. 300억이면 큰 부자라고 생각하잖아요. 순자산. 큰 부자 얼마짜리 집에 사는 게 맞을까요? 300억짜리 건물에서 월세 뭐 예를 들어서 3%만 한 달에 1억이라고 쳤지만 집은 없어요? 어디 살아야 될까? 요새 비싼 집 강남에 예를 들어서 뭐 강남의 국민평은 지금 평당 1억 정도 하잖아요. 30평 30억이에요. 근데 300억인데 30억짜리 사는 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300억이 있는데 그 30평은 좀 안 맞다고 생각이 들죠. 그럼 뭐 100평이나 이런 거 가면은 지금 뭐 100억, 7, 80억 이런 거 많죠. 그러면 이제 300억에 7, 80억 빼고 생각하면 나머지 200억 초중반 이걸로 건물 사서 뭐 월세 좀 받는 거 그럼 현금도 좀 갖고 있고 싶잖아요. 그리고 또 요새 뭐 분산 투자 뭐 이런 얘기도 하니까요. 네, 그러다 보면 별 그게 크게 그렇지가 않아요. 네, 이거는 그분들 입장을 제가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근데 1,000은요, 그렇지가 않아요. 여기서 말하는 건 이제 순자산 기준이에요. 한 150억짜리 집 살고 나머지 건물 한 3, 4개 갖고 있고 뭐 두세 개. 완전 여기는 완전 그게 된 거죠. 네, 이게 달라요. 나 쓰는 것도 없는데 왜냐면은 70억, 80억짜리 집에 살면서의 생활비 얼마 쓸 것 같아요? 관리비 얼마 나올까요? 일하는 사람 1명 있어야 될까요? 2명 있어야 될까요? 차 몇 대 있어야 될까요? 애들한테 교육비 얼마 쓰는 게 맞아요? 나는 좋은 거 하면서 애들은 좀 뭐 이렇게 쿠팡에서만 사주고 그건 아닐 거잖아요. 생활을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돈이라는 게 상당히 높아져요. 이 300억이 되기 훨씬 전부터 지출 통제를 어느 정도 해야 돼요. 보통 사람들이 100억 목표라고 하지만 100억이 돼서 보면 이게 애매한 돈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게 되거든요. 안 돼본 분들은 이거 전혀 공감하지 못하시는데 100억 가면 100억 이게 어디 여행을 막 신나게 다니는 것도 아니고 진짜 막 좋은 차를 엄청 타는 것도 아니고 막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물론 첫 번째 100억 뭐 예를 들어 첫 번째 뭐 30억 목표 그 다음에 얼마 목표 뭐 그 다음 100억 목표 해야 돼 해서 나가면서 그 상태에서도 아끼면서 모으고 추구해야 되는 건 맞아요. 야 이것도 그렇다니까 난 안 할래 이렇게 돼버리면 그건 잘못된 건데 된 상황에서 느끼는 감정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1,000 정도 가잖아요. 1,000 정도 가면은 이게 모든 것들이 다 그냥 편안한 상황. 네. 그땐 지출 통제 안 해도 돼요? 웬만한 거는 통제를 안 해도 큰 상관이 없어. 1,000에서는 멈춰 있어도 거의 최고의 것들을 다 할 수 있고 선택함에 있어서
내 가치 기준으로 선택하지 이게 좋아 보여서 이게 인기 있다니까로 선택을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물론 여기도 어느 정도 그런 게 있지. 그렇지만 이 정도 가면은 완벽하게 본인 취향에 따른 결정을 하지. 1,000만 원짜리가 있고 30만 원짜리 있어도 내가 이거 좋아 보이면 이걸 사. 그럼 전혀 남의 시선. 그렇지. 왜냐면 이미 주위에는 인증이 끝났는데 천은 티를 안 내려고 해도 티를 날 수밖에 없어. 차로는 이제는 뭐 알 수 없죠. 근데 이제 첫 번째 집에서 이미 그리고 그 정도가 되려면 사업체가 어느 정도 있어. 아니면 물려받은 게 뭐 엄청 많거나. 그래서 이미 주위에서 다 알아. 1,000만 원짜리 사서 내가 보여주고 싶어. 내가 하고 있으면 뭐 많아 보이고 싶은 이런 게 없다고. 그래서 그거는 정말 취향으로의 선택이 돼. 근데 그 사람이 정말 비싼 걸 좋아하면 비싼 거 계속 살 수 있겠지. 그럼 300억이 있다 치고 1,000억을 가려면 갖고 있는 거에서 하나를 더 늘려가는 방법으로. 그러니까 돈을 버는 방법과 자산을 불리는 방법 이건 뭐 두 개가 차이가 있는데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무조건 자산가가 되지는 않으니까요. 그리고 돈을 적게 번다고 해서 자산가가 안 되는 것도 아니고요. 물론 많이 벌면 좀 더 유리한 건 맞아요. 근데 몇백억 단위의 이런 자산 상승은요. 본인 사업이 무조건 잘 돼야 돼요. 빨리 되려면. 시간을 두고 되려면요. 기다려야 돼요. 1,000원짜리 짜장면이 5,000원, 7,000원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다리던 아니면 본인 사업이 잘 되던 빠르게 하려면 본인 사업이 급격히 잘 되는 거, 천천히 하려면 뭔가 투자를 해놓고 기다리는 것.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둘 다 되면은 더 빨리 되겠죠. 재테크도 하면서 내 사업도 확실히 되고 있는. 근데 보통 사업하는 분들이 재테크가 약한 경우가 많죠. 죄송하지만 이렇게 얘기해 드릴게요. 사업을 하는 분들이 본인 능력을 맹신하고 과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상에 대항해서 내 사업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길 것 같은 느낌. 뻗칠 때는 그렇거든요, 사람이. 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벌기도 하고, 야, 100억짜리 사봐야 그 월세 몇천 나오는 거, 내가 100억 우리 회사에 투자하면은 이 정도 될 텐데, 이런 거 있거든요. 그게 이제 아까 말한 건강, 나이, 성향, 이게 한 번 정해지면 쭉 가는 게 아니라 또 바뀐단 말이에요. 한창 뻗칠 때는 내가 다 이겨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렇지 않다는 걸 결국엔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순응하면서 할 걸 해줘야 되는데 재테크도 어느 정도는 신경을 써야 되는데 이거 신경을 안 쓰고 이걸로만 뻗치면 끝날 것 같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로 뻗쳐서 끝날 거면요. 상장 정도는 최소 해줘야 되고 손에 꼽는 기업이 돼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쇠락의 길을 걷게 되죠. 팍팍팍팍 오는 게 아니라 점진적으로 오는 경우도 있고 누군가는 어느 정도 점진적으로 오다가 팍 아프기도 하고 그럼 그때는 준비해 놓은 게 없는데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둘 다 가야 돼요. 말 한 마리 끄는 마차보다 두 마리 끄는 마차가 나을 거잖아요. 네, 사업적인 성장 있어야 되고 재테크적인 성장, 사업으로 돈을 모아서 이 돈이 스스로 불어나게 하는 것. 예를 들면 내가 지게를 지고 물을 떠서 이동해서 하다가 거기에 조그만 파이프라도 하나 놔둬야죠. 네. 그러면은 훨씬 수월하겠죠. 그럼 일정 시점에 내가 일 안 해도 이 파이프를 좀 더 굵은 거로 바꿔 가다 보면은 집에서 편안하게 물을 받아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이 두 개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21살 때 물찌개 찌고 신나게 막 해서 내가 이 정도 뭐 언제까지 21살이냐고요. 몇 달 안 남았잖아요. 예를 들면. 네. 그러니까 그거는 같이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300억에서 1,000억에 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업도 늘 이런 건 아니잖아요. 이 하한선을 정해놔야 돼요. 재테크를 통해서. 어찌됐건 300억에서 1,000억을 가려면 둘 다 해야 돼요. 빠르게 가려면. 사업도 잘 돼야 되고 신경 쓰지 않는 재테크가 확실히 받쳐줘야 돼요. 여기서 제가 신경 쓰지 않는 재테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능력이 아주 멀티가 돼서 난 모든 걸 다 신경 쓴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없다고 보시면 돼요. 사람은 본인이 하는 일 하나를 제대로 끝까지 확실히 하는 거가 쉽지가 않아요. 재테크까지 내가 신경을 막 써서 해야 된다. 이거를 깎아먹거나 얘가 아무리 자동으로 돌아간다고 해도 언제까지 자동으로 돌아가냐고요. 달리기 똑같지만 100m, 300m, 500m 계주, 마라톤 왜 다녀요? 뛰는 거 똑같은데? 체형도 다르고 훈련법도 다 다르잖아요. 한 종목 제대로 하기가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거대로 하면서 문제없게 돌아갈 수 있는 재테크, 신경이 안 쓰이는 재테크를 내가 시시각각 계속 봐야 되고 이렇게 되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리고 통장에 그냥 넣어놓는 게 예를 들어서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 다른 거 있는데 제가 하는 건 건물이니까 건물에 대해서 얘기하면 확실한 건물 사놓고 내가 또 돈 벌어서 또 확실한 건물 하나 사놓고 이 단계를 가야 돼요. 그래야 1,000을 갈 수가 있어요. 소장님이 이제 예전부터 계속 말씀하시는 게 확실한 거 건물 하나 사서 이 건물이 오르면은 또 추가 대출 받아서 또 하나 사고 이렇게 가야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것만으로는 이렇게 돼. 돼요? 돼. 그것도?
그것만으로 한다면 시간이 걸리겠죠. 근데 사업을 잘해서 내지는 소득을 높여서 아니면 소득을 꾸준히 모아서 얘 대출할 때 합쳐서 더 빨리 갈 수 있겠죠. 그럼 재테크가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본인 소득의 어느 정도를 저축해야 돼요? 1,000억 가려면요. 300에서 1,000억 가려면 월 모으는 게 1, 2억은 모아야죠. 한 달에. 최소 미니멈. 근데 이제 10억씩 모으시는 분도 있으니까 월 기준으로 10년이면 1,000억 되는데 땡길 수 있겠죠. 1, 2억씩 저축하는 분들이 많지는 않지만 있으니까요. 이제 오시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뭐 종종 있고 뭐 한 달에 20억 넘게씩 저축하시는 분도 있으니까요. 그런 분들은 뭐 예를 들어서 1,000억 목표로 하는 건 안 맞죠. 내지는 기간을 짧게 잡아야죠. 그리고 이거는 제가 뇌피셜로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다 진행되는 것들을 제가 확인하고 보고 얘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300억이신 분들도 일단 소득을 올리는 게 우선이십니까? 빨리 하려면 소득을 올리는 거. 그리고 이제 300억 정도가 됐다면 이제 물려받은 분들 빼고는 소득이 대부분 높죠. 적어도 5,001억 사이는 미니멈 되죠. 월 소득 기준. 거기에서 이제 소득을 높이는 거에 집중하고 확실한 건물 하나 사둔다. 근데 이제 사람이 통장에 한 2, 30억이 있으면 마음이 훈훈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뭐 50억에서 뭐 100억 사이 있어도 마음이 이제 든든한 이런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성인데 아주 커. 이거 안 무너질 것 같아. 막 그런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럴 것 같아요. 네. 그 느낌을 5년, 7년 이렇게 가다 보면 걔가 조금씩 줄어든 걸 알거든요. 초등학교 가보면 학교가 컸는데 커서 가보면 쬐끄맣잖아요. 네. 시간이 지나니까 운동장이 이렇게 조그맸어? 맞아요. 옛날에는 뛰어들어도 끝을 도달을 못 하겠던데. 어. 그러니까 그 돈이라는 게 시간이 지나면서 아주 점진적으로 줄기 때문에 몰라요. 그 가치가 준다는 얘기죠. 중학교 가서도 초등학교 가보면 똑같이 크단 말이에요. 고등학교 갔을 때도 잘 체감이 안 돼요. 근데 이제 확실히 크고 나서 시간이 지나서 가보면 알죠. 그러니까 자금이 있으면 뭘 안 해도 될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사람이. 저 잘 알아요. 가만히 있어도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이런 마음. 꼭 급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꼭 전제에 깔으시더라고요. 냉장고에 식재자가 많은 뭐 이런 느낌. 음. 냉장고에 식자재가 있어도 썩는데. 네, 전 썩어서 많이 버려봤거든요. 다 그러실 경험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체감을 못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유리해지지 않고 점점 불리해진다는 거는 자명한 사실이거든요. 10년 전에 10억 넣어놨다는 분 지금 10억 갖고 있으면 못 돼요. 그대로. 그럼 그때는 뭘 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냉장고에서 이미 음식 썩었는데 그거 갖고 뭐 할 거예요? 음쓰에 버려야죠. 그렇다고 해서 10억이 쓰레기야? 이거는 아니죠. 그때 10억으로 할 수 있던 것과 지금 10억으로 할 수 있던 것의 차이는 너무 격차가 커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나는 느긋하게 천천히 3년 뒤에 왜 아직도 그대로지? 난 통장이 그대로인데 왜 얘 올라간 게 안 떨어졌지? 거품이야 거품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면 본인이 갖고 있는 집도 거품이고 소득도 거품이고 다 거품인 거잖아요. 형성된 가격엔 이유가 있는 건데 10년 전 가격으로 준다고 하면 즉시 살 거야 이렇게 하겠죠. 그런 일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의 10년을 보고 지금 이 시간 지나서 생각하는 그 시점이 돼야 될 거잖아요. 근데 그건 느긋한 거는 참 그거는 안타깝네요. 소장님 통해서 건물 진행하신 분들이 성향이 결정이 빨랐던 분들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목표를 도달함에 있어서 늦게 가는 거 좋아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빨리 가는 거 좋아하는 분도 있고 여기서 제주도 가는데 비행기 타고 가는 사람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부산인가 어디 가가지고 거기서 배 타고 가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나는 이런 성향이다. 천천히 가면 돼요. 배멀미도 좀 하고 차멀미도 좀 하고 가는 거 과정 자체를 즐기는 분. 근데 제주도의 즐거움을 느끼려면 비행기 타고 가야죠. 얼마 전에 그 100억 가지고 계신 분이 상담 오셨는데 자기는 그래도 일부 현금을 갖고 있는 게 마음이 편하다고 하면서 아까 말한 바로 그거. 네, 그게 이제 통장에 몇십억 있으면 마음이 훈훈한 느낌 그리고 든든한 느낌. 왜 초등학교 때 뭐 친구랑 시비 붙었는데 아빠가 뒤에 서 있는 느낌 뭐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런 느낌을 계속 갖고 있고 싶어. 왜냐고? 왜일까요? 뭘 안 하려고요. 뭘 안 하려고? 내가 뭔가 노력하지 않으려고 해요. 솔직히 말하면. 그게 없으면 내가 불안해서 뭘 해야 될 것 같아. 일을. 뭐 좀 여유롭게 하지 뭐. 사람은 서면 앉고 싶어. 앉으면 눕고 누우면 자고 싶은. 근데 이제 서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고 싶지 않다는 거죠. 적어도 누워 있고 싶은 상황을 계속 하면서 뭔가도 하고 싶고. 그렇게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냥. 네.
야 몇십억 난 거도 어쩌고 이렇게 근데 그러면 제대로 된 물건은 못 산단 말이죠. 올인해놓고 내가 또 돈 열심히 해서 모아야지. 그럼 나는 정신적으로 좀 압박을 받는 상황이 오겠죠. 그런 사람만 1,000억 갈 수 있습니다. 또 그 과정을 겪어야 되니. 겪어야죠. 그 과정을 겪는 거를 그냥 당연시 생각하고 그게 내 인생이라고 생각해야 되는 건데 아까 말한 성향, 나이 그런 세 가지 것들로 인해서 본인이 정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영상을 통해서 본인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내가 이렇게 해보겠다 저렇게 해보겠다 결정해볼 수는 있겠죠. 이쪽에 있으면서 느긋하게 좋은 걸 A급으로 그런 일은 없습니다. 서울대 가는데 난 좀 느긋하게 오늘은 좀 쉬고 서울대 못 가잖아요. 그렇게 되면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하고 모레도 하고 시간이 아까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소장님은 이제 항상 이제 올인하라고만 하는데 그치. 근데 좀 올인보다는 그래도 심적으로 편안하게 이렇게 투자를 해 갈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불편한 게 성장이 되지 편한 게 성장이 되는 일은 못 봤습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300억까지 오신 분이 지금까지 오셨다면 편한 과정으로 오셨습니까? 그런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물려받은 사람 빼고요. 물려받더라도 상속세, 증여세로 엄청 힘들었을 거예요. 심적으로. 특히 부모님이. 어찌됐건 본인이 자수성가로 300억까지 왔다. 힘든 과정을 거쳤죠. 이제 쉬고 싶다? 쉬세요. 그러면 여기서 멈춰 있으면 되는 거예요. 1,000억까지 가고 싶다? 이 과정 다시 하는 거예요. 그냥. 돈을 번다. 얼마까지는 모으기 어렵지만 얼마부터는 모으기가 쉽다. 그런 말도 안 되는 그 돈 모아본 사람이 그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 정도 돈 모아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꼭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돈을 번데 뭘 돈을 벌어요? 저주 너무 그거는 말이 안 되죠. 돈이 무슨 돈을 벌어요? 야, 그 사람 얼마 투자해서 얼마 벌었잖아. 역시 돈을 벌어. 그 사람 돈이 많았으니까 돈 투자하지. 그만한 돈을 투자하는 결정을 하는 거 아무나 못합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몇십억 있어도요. 그거 투자 못하는 사람이 태반이에요. 맞아요. 3, 40억 5, 60억 있어도요. 이거 올인 투자하는 사람이요. 그 돈 있는 100명 중에 1명 될까 말까예요. 그 엄청난 결정을 한 그거가 대단하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돈 있으니까 아무나 넣지. 돈 있으면 건물 다 사지. 이런 멍청한 소리 하는 사람들은 그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걸 해본 적이 없고 할 여건도 안 되고 앞으로도 안 될 거예요. 삼자의 뭐에 대해서 쉽게 말하는 거. 그쵸? 제가 며칠 전에 어디 가서 물고기를 잡아서 먹었어요. 야, 낚싯대랑 미끼만 있으면 다 잡지. 낚시꾼한테 그 얘기 해봐요. 와, 쟤 모자라다. 많이 모자라다. 이렇게 생각할 거잖아요. 모든 게 다 똑같습니다. 돈이 있다고 해서 투자를 하는 게 쉽다고 생각하는 건요. 본인이 다이어트 하는 것도 쉽다고 생각하는 거나 똑같아요. 다이어트 방법 모릅니까? 다 알아요. 먹은 것보다 더 많이 운동. 그럼 빠지는 거잖아요. 이 원리 불변의 진리죠. 근데 자꾸 먹으면서 빼려고 하죠. 그러니까 기업들이 맛있게 먹으면서 뺄 수 있어. 먹을 거 다 먹으면서 할 수 있어. 이것만 하나 먹어봐. 다 뻥치면서 그렇게 해서 팔아먹죠. 이거 몰라서 하네요? 다이어트 하기 싫어서 하네요? 아니죠. 알지만 어렵죠. 실행이. 이것도 똑같습니다. 외려 더 어려워요. 돈이 많으면 까먹을 돈이 많은 거예요. 이게 쉽지. 그것 때문에 투자하려는 분들이 얼마를 남겨놓고 싶은 거예요. 그 큰 결정을 하기가 겁나서 그런 거죠. 야, 그 사람 몇백억 투자해서 2배 됐잖아. 이런 얘기 말론 쉬울 수 있지만요. 실제 그거는 당사자에게는 매우 힘든 일입니다. 매우요. 밤잠 못 잡니다. 한 달에 상담 오시는 분들이 이제 수십 명이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자금이 있고 정말 하려고 소장님한테 확신을 얻기 위해서 상담을 와도 막상 진행을 못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진짜 돈이 있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를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난 그 마음을 이해해. 충분히 이해해. 충분히 이해해.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까지 올라가는 사람이 드문 거야. 올라갈수록 올라가기가 더 힘들어. 2, 30억까지는 열심히 일해서 모아서 될 수도 있거든. 이거 모으는데 10년 걸렸는데 이거 그럼 어떻게 해? 그럼 통장에 쌓아놓고 100억 모으려면 30년 걸려. 왜? 애들이 커서 생활비가 더 들어가거든. 교육비가. 30년 넘게. 이거는 할 수 없는 일이야. 아니면 엄청나게 많이 벌거나. 근데 30억 모은 거를 어디다 투자한다? 내 10년을 어디에 넣는다? 쉽지 않아요. 어려워. 그래서 사기치는 사람들이 제일 쉽게 하는 금액대가 3천에서 5천만 원이야. 그 돈은 좀 높기도 하면서 해보고 싶기도 하고 요 금액대를 한단 말이야. 3천, 5천을 수백 명한테 해가지고 갖고 도망가는 사기꾼들이
그래도 그 금액대가 사람들은 손쉬우니까 몇백억 사기쳤다 한 사람한테? 오, 엄청 대단한 사람이야. 얼마나 큰 신뢰를 받았겠어. 간이라도 빼줄 정도가 돼야 그 정도 준단 말이야. 금액이 더 커졌어. 올인을 하려고 해. 와, 그거 많이 힘든 얘기입니다. 네. 결단력과 행동력과 확신, 이 세 가지가 있는 사람만 올라갈 수 있는 거죠. 뭐 최근에 오신 분들 중에 뭐 2,300억대이신 분들이 많았는데, 근데 그분들도 내가 뭐 쓰는 것도 없는데 뭐 이 정도 뭐 크게 있는 것도 아닌데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괴리감 느끼고 누군가는 공감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2,300억 선이 그렇게 막 호화로운 이 정도는 또 아니거든요. 그리고 연세가 조금 있긴 있으실 거잖아요. 뭐 20대가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무니까요. 그럼 여기서 이제 올라가는 거, 이거 하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걸리는 게 많습니다. 주거가 걸리든 애들이 걸리든 뭐가 걸리든. 요 얘기 하나 더 해드릴게요. 자녀들에게 미리미리 증여를 해두는 경우 많거든요. 둘이 있으면 아파트 2개를 미리 사놓고, 이거는 안 건드리고, 그리고 내 걸로 나는 집 한 채 있으면서 이걸로 계속해서 얘들 해주려는 이렇게 가는데, 돈이라는 거 분산 먼저 하고 키우려면 어렵습니다. 물론 마음은 제가 충분히 알아요. 300억에서 1,000억 가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분산해놓고 나머지로 키우려면 오래 걸립니다. 물론 그분들 마음은 결혼하면서 좋은 집 하나씩 해서 사는 거, 내가 고생했던 거 너네는 안 해라, 편하게 살게 해주겠다, 물론 맞아요. 심적으로 생각하면 100%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자산적인 측면만 전 얘기할게요. 처음부터 해주고 남은 걸로 키우려면 너무 오래 걸립니다. 해놓고 나서 1,000억을 해놓고 나서 나중에 해줘도 늦지 않아요. 우리 부모님 왜 미리 집을 안 해줘서 나 이렇게 불편하게 살아 어쩌고저쩌고 불만이 있을 수 있어요. 300억에서 1,000억을 가고 있으면요, 그 불만 얘기하기 힘듭니다. 언젠가 나한테 올 걸 알기 때문에 성장 후 분배해야 되는데, 분배해놓고 성장하려면 이게 많이 오래 걸립니다. 좀 비싸게 사더라도 그때 가서 사줘도 이게 많이 커졌을 때는 뭐 세금 내더라도 이게 훨씬 더 득입니다. 우리가 세금을 안 내려고 뭔가 치중을 하면요, 성장하기가 어려워요. 키우는 거 키우고 그럼 내고 그냥 시원하게. 네. 말이 쉬운가요? 말이 쉽죠. 말이 쉽죠. 네. 실제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맞다는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300에서 1,000 가려면요. 성장 추구, 향후의 분배. 정말 바보 같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강남에 건물 있는 사람들은 괜찮은 거는 안 팔고 매물로 안 나오지, 괜찮은 거 어떻게 사냐 이런 얘기 하는데, 그거 진짜 바보예요. 사람 죽고 사는데요. 생로병사.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분들이 생로병사를 겪으면서 자녀들이 풍족하게 살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풍족한 거는, 더 근본적인 거는 행복이잖아요. 행복감을 느끼면서 살게 해주는 것. 그러면 모든 걸 다 해주면 행복감을 느낍니까? 그렇진 않아요. 그게 이제 주어지면 당연시 생각하고, 저도 이제 상담 오시는 분들 중에 이렇게 물려받은 분들도 종종 오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려받고 요만큼의 발전도 없이 평생 가는 분들 많아요. 받는 능력은 있지만 키우는 능력이 없어요. 부모님이 해주실 거는 얘가 성장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해주는 게 맞는 거지, 그냥 많은 걸 해줘서 얘가 아무 걱정 없게 살게 해주는 게, 이게 핵심 포인트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과연 이 친구가 행복할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부터 시작했어요. 비교 대상이 없는 거죠. 이게 일반적이야. 내 친구들 다 그런데? 왜 난 더 안 해줬지? 내지는 뭘 더 해? 이 정도 이렇게 살면 됐지? 점점 발전하면서 행복감을 느끼게 해주는 것을 해주는 게 부모님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부모님이 자녀에 대한 어떤 교육관이나 인생에 대한 가치관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제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 첫 번째. 그걸 통해서 이 친구도 그걸 보고 성장하는 게 좋은 거구나 알게 하는 것. 두 번째, 많은 지원이 아니라 얘가 스스로 시작할 수 있게끔 북돋아주는 것. 고생을 하든 뭘 하든 단계에 맞게. 어느 순간에 팍! 그러면 받는 것만 기다리고 있겠네요. 성장 후 분배가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강남빌딩 황 소장. 네, 그래서 오늘 300억에서 1,000억 자산가가 되는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이 얘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극소수일 거예요. 일단 300억 자산, 순자산이 있는 사람은 드물 거고, 그리고 300억 자산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1,000억을 추구하는 사람이 또 아주 드물 겁니다. 근데 이 얘기가 필요한 분이 분명히 있으실 거기 때문에 오늘 이 얘기를 해드린 거예요. 한번 참고하셔서 본인이 어느 성향인지, 어떻게 하고 싶은지 한번 판단해 보시고, 이걸 알고 나서 판단하는 것과 모르고 있는 것과는 다르니까요. 한번 판단해 보시고, 내가 한번 발전해 보겠다면 그거에 맞는 것들을 또 한번 추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